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일상 영상은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책과 함께하는 휴가? 실은 제가 휴가를 안 가요. 평소랑 다름없는 나날이 펼쳐질 예정인데 그래도 또 밖에 저렇게 시끄럽게 매미도 울어대고 휴가 분위기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인생책을 읽으면서 며칠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독서에 있어서의 휴식? 저의 인생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이번 일상 영상 내내 읽을 책은 실비 제르맹 작가의 분노의 날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 4월에 읽었었는데 작년 4월에 이제 교생실습 나갔을 때 읽었었거든요. 1년 4개월 만에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책을 좀 마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며칠 동안, 며칠이 걸릴진 모르겠으나 며칠 동안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여운에 빠지고 이 책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일종의 저에게는 휴가가 될 거고요. 그 휴가를 즐기는 며칠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첫 페이지인데 노인들에게서는 광기가 휴식을 취한다. 이 광기는 마른 나무의 빈 구멍 속에서 추위와 피로와 굶주림으로 차츰 몸이 마비되어가는 올빼미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끝내 조상처럼 창백하고 흐릿한 그림자가 되어 공포가 깃든 멍한 눈을 꿈뻑거리는 올빼미. 그러나 이처럼 빈사 상태에 도달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광기는 그 혹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잠입해 그곳에서 무르익으며 그 생각과 꿈, 기억, 감각 속을 지그재그로 내달리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깡충대거나 발을 구르면서, 아니면 노래하거나 소리치면서, 아니면 구불구불 나아가거나 뛰어가면서. 정말 사랑해요. 이 첫 페이지, 제가 이 첫 페이지를 읽었을 때 책이 마치 뱀처럼 저의 목을 휘감았다고 해야 되나? 저를 자꾸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 이 책의 내용이 사실 여기 있는 줄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잔혹동화스럽고 읽다 보면은 이 모페르티라는 인물이 도대체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 묘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밀도 있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의 산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그런 일들 되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다시 읽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짜잔! 핫케이크 만들고 딸기잼에 버터 그리고 메이플 시럽이 없어서 대신에 꿀을 조금 뿌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방금 첫 챕터를 다 읽었고요. 첫 챕터를 읽으면서 한 생각인데 왜 책들 중에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이 있고 또 어떤 책들은 이 책은 이 책 자체로의 매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 분노의 날들 이 책은 후자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만약에 장면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묘사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은 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장면이나 혹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옮겨 담는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영상으로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 담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장이랑 묘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저는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이 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작가님 글을 잘 쓰십니다. 그리고 한 생각인데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이 번역하신 분도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저에게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문장들을 구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 얼마 전에 필라로이드라는 어플에서 쿠폰을 보내주셔서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필라로이드라는 어플은 사진 어플이에요. 이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필름 사진으로 인화를 해서 직접 집까지 우편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어플인데 제가 15장짜리 쿠폰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요거는 제가 거실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잤을 때 책을 읽다가 그게 참 아늑해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 사진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노트북으로 해리포터를 보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브런치 세트를 그때 시켜서 먹었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으러 집 앞에 나가다가 찍은 건데 고양이 3마리가 정말 더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져 있길래 그 모습이 좀 귀여워서 찍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어플을 킬 때까지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요 녀석. 이번에 찍은 15장 중에 거의 한 7, 8장은 얘였어요. 이거는 표정이 너무 웃기죠. 네, 이 순간을 포착을 했었고 진중한 뒷모습.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찍었고 제가 약간 파파라치 수준이라서 좀 얘 사진이 많습니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도 찍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도 찍었어요. 육아 앨범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이 어플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기는 해도
그거를 필름 사진으로 인화를 하는 거는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진만 딱 찍으면 뭐 어디 가서 맡기거나 혹은 파일을 따로 업로드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우편으로 집까지 배송을 해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강아지를 많이 찍어서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께도 선물로 드리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짠! 저 이거 샀어요. 이게 뭐냐면 와콤 타블렛인데 그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요. 몇 년 동안. 포토샵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생 초보예요. 그리고 이런 기기를 다루는 거를 잘 못해서 항상 안 사고 그냥 망설이고 있었는데 큰맘 먹고 샀습니다. 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산 것 같아요. 2년 정도 고민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림을 전공을 하거나 그쪽 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취미로 좀 낙서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자체 제작 메모지를 만들어서 써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얘가 이제 그 타블렛 패드인 것 같고, 그리고 얘가 펜이고 얘가 사용 설명서인가? 맞네요. 사용 설명서랑 안에 무슨 그 프로그램인가 드라이버인가 CD가 하나가 있고 이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가 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컴퓨터에 한번 연결을 해보죠. (45쪽에) 나온 구절인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톡 쏘는 광채를 발했다. 공간과 속도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에게 삶의 맛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움이었다. 이런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죠? 공간과 속도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에게 삶의 맛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움.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작년에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인데 이번에 읽으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이 책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제 방이 지금 많이 더운 관계로 부엌에 가서 책을 읽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이지. 셋. 그리고 뭔가 마실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게토레이. 하! 카라멜 땅콩을 좀 먹을게요. 갑자기 단 게 땡겨서. 저는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고요. 정말 행복한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좀 여러 번 읽는 거는 확실히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4월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 읽는 책이고 또 처음 만나는 작가님이다 보니까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아무래도 프랑스식 이름이다 보니까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야 한다는 강박도 좀 있었고 진짜 쓸데없는 강박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책의 좀 전체적인 골격을 파악한다 라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뭐 줄거리도 다 알고 결말도 다 알고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작가님 문체는 어떤지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을 달달 외우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들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내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밑줄을 그었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연필로 밑줄을 긋고 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형광펜도 아니고 연필로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한다라는 거는 나는 100년이 지나도 이 책을 중고서점에 팔 생각도 없고 이 책은 나의 마음속에 정말 꼭대기 그 페이버릿 리스트의 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제가 연필로 이 책에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건 마술적 사실주의의 매력을 좀 알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마술적 사실주의 하면은 많이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작가의 100년의 고독을 떠올리실 텐데, 마술적 사실주의 하면은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정의를 내린 건 아니에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인 것 같다, 이런 개념인 것 같다 라고 감을 잡을 뿐이었는데, 사실과 허구, 현실과 환상, 이것들이 경계가 없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느낌의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마법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등장인물들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이렇게 막 검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한 바로는 그런 것 같은데, 작년 4월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 뒤에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어요. 이제 그때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 책을 또 읽으니까 정말 그 매력을 알 것 같다. 그리고 매력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년의 고독은 라틴의 향기가 가득 묻어있는 마술적 사실주의라면은, 이 책은 프랑스 산골마을, 나무 냄새, 숲의 냄새가 가득 묻어있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내용들이고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묘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년의 고독은 100년의 고독대로 매력이 정말 넘치고, 이 책은 이 책대로 정말 매력이 넘쳐요. 그래서 100년의 고독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마술적 사실주의에 관한 작품들을 좀 더 접해보고 싶다. 이 책을 읽으니까 그 매력을 알 것 같아. 좀 더 많은 작품들을 읽어보고 싶어. 그렇다면 100년의 고독도 다시 한번 읽으면 좀 더 깊은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놓쳤던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죠.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위시리스트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그럼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하고서 그 책을 사거나 고르게 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해서 그 분야에 좀 더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마술적 사실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의 그 어두우면서도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그리고 이 책이 양극단을 되게 오가거든요. 분위기가 등장인물에 따라서. 모페르티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악, 분노, 증오의 그 뿌리까지 내려간 느낌이에요. 근데 에드메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함? 그거의 극단까지 올라간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그리고 문장이, 이런 위대한 작가는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 책 좀 더 많이 번역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학동네 여러분, 제발 작가님 책 좀 많이 번역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실비 제르맹 작가님이 작품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게 이 책이랑 마그누스라는 책이랑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 이 세 권인데, 그마저도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 그거는 절판이 됐어요. 물론 저는 읽었죠. 중고 서점에서 사서 읽었는데, 그래서 작가님의 매력을 그렇게 많이 느낄 수가 없어요. 작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발 번역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외국 작가의 책이 번역되기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흘간의
인생책과 함께하는 휴가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또 추천드리고요. 또 추천드려요. 정말 읽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